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대차부터 오늘 함께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오, 야, 유성형 캔들 나왔어.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고가로 7.99, 8%, 거의 8% 아니, 8% 날라간 거죠. 이러면 뭐, 완전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날라간 거죠. 뭐, 현대차가 8% 정도 날라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엄청나게 급등을 때려줬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됐고, 외국인과 기관계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갔어. 3,565억이 매도가 나왔고 순매도. 외국인의 2,691억 원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207억 원. 하여튼간 외국인과 기관계 쌍끌이 매수가 있었다.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근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미국과 일본 자동차 관세 협상 글로벌 수출국 확산 조짐. 미국과 일본 간의 왜 이러지? 미국과 일본 간의 자동차 관세 합의가 발표되며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들의 강한 파급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5%에서 15% 관세가 인하가 됐죠. 근데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아시긴 하겠지만 예전에 10%라 하더라도 되게 관세가 높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냉정해 보면 긍정적인 건 아니죠. 원래 이게 관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25%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15% 깎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은 괜찮다. 그리고 급등해놨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음. 다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25%에서 15%로 낮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뭐 긍정적인 거.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봐보세요. 이게 하락을 한 거잖아. 성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관세가 존재할 필요도 없는데 25%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15% 낮췄으니까 이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웃긴 거죠. 코미디죠. 완전 뭐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박스권 범위 내에서의 어떤 박스권의 가장 싼 자리에서 반등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코미디 같은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진짜 메타인지가 전혀 없는 내구조에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여하튼 간에 너무 이제 많이 빠져서 반등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참여자 모두 EU,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도 유사한 합의 기대감이 있다. 유럽 자동차주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모두 4% 이상, 포르쉐는 7.4%, 하여튼간 다 올라갔네. 한국 자동차주, 일본, EU 수혜 확산 기대감에 외국인 대량 매수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상승한 부분은 한국만 상승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다. 무역 흑자국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확보했다. 이걸 또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냐? 어휴 씨. 어휴 참나.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 인하를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 네. 타 수출국 불이익 우려, 한국, EU 협상 압박 고조. 그런데 이거 보시면 글로벌 자동차주의 반응이 폭스바겐, 뭐 포르쉐, 스텔란테스, 도요타, 혼다, 닛산 다 특히 일본은 크게 올라가줬네요. 14%, 11%, 8%. 근데 다른 나라 자동차주도 상승해줬습니다.
시장 반응 포인트 15% 관세도 높은 수준이지만 기존 25% 대비 상대적인 호재로 인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런 관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관점인 거, 아니 모멘텀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호재 관점인 거죠.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거는 또 다른 이제 종합적인 판단으로 접근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관세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일시적인 호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이 성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네,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장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성장이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도보다 아니면 재작년도보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성장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쉽지는 않잖아요. 우선은 이제 이익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관세를 납부하는 거잖아. 거기다가 내가 이 제품을 이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한 10%, 15% 이거 내고서 밑장 깔고서 그 다음에 파는 거잖아. 그 이익이 실제적으로 10%, 15%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동차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좀 만만치는 않겠죠. 또 미국의 제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익률이 순익률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뭐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성장을 관점 보기는 어렵죠. 물론 그건 있을 수 있긴 하겠다. 근데 매출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냥 지금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원래는 25%의 관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부과받을 수가 있었는데 협상을 통해 가지고 15% 받았다. 그거에 대한 근데 아까 보셨잖아.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빠진 거는 이제 자동차 쪽에 25% 관세 부과될 것에 대한 미래 가치가 악재로서 선반영돼 가지고 빠진 거잖아요. 근데 15%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 그거 이상 뭐가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 박스권으로 봐야지 뭐. 결국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지. 참 웃기긴 합니다. 예. 되게 앵커링 효과가 작동했다. 기존 고율 관세 25%가 기준점이 되어가지고 15%도 상대적으로 호재로 인식하겠다. 참 불쌍한 거죠.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주요 자동차 수출국임에도 수출량 제한 없이 관세가 인하된 점 EU 한국과의 협상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출 쿼터 제한 없이 관세 인하 선례 효과를 보였다. 한국도 관세 인하 협상에 진입할 명분이 확보가 됐다. 트럼프 발언, 우리는 내일 유럽을 받는다. 내일 유럽하고 협상을 한다는 얘기죠. EU와의 협상 개시 암시, 한국도 다음 순번이란 인식 확산. 미국은 이제 관세를 올린 뒤 깎아주는 구조를 외교적 칩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기 투자, 일본 EU 자동차주 선반영, 한국 자동차주는 후속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다. 중기 구조, 한국 자동차 외에도 철강, 기계, 부품 등 협상 연결 산업군에 주의 깊게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음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무래도 이제 8월 1일이 곧 다가오니까 나름대로 또 그러긴 하겠다, 그치? 그건 있긴 하겠다. 이게 또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됐으니까 또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또 거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타결이 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성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락한 것 자체가 25%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서 미래 가치가 하락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다시 뭐 10%, 15%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니
반등이 있긴 하겠지, 그치? 뭐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는 한번 이제 그 현대차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의 관점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반등의 관점입니다. 성장의 관점은 아닙니다. 아, 웃기잖아. 코미디잖아. 아, 이거 완전 코미디야. 근데 이 코미디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 왜 코미디라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아니,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박스 그래서 왔다리 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럼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준에 맞게끔 투자 전력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뭐 저런 기사 나왔다고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쓰잘데없는 공짜가. 그리고 한번 봅시다. 전반적으로. 오, 야, 근데 PBR 낮다? 오, 야, PBR이 현대차가 0.49예요? 야, 씨. 야, 0.49야? 야, 그러면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야, PBR에 0.49야. 오. 공매도, 7월 15일 날 공매도량이 가장 많았었네. 그래도 뭐, 순탄한 공매도긴 하네. 7월 15일 볼까요? 뭐, 7월 15일 뭐, 여기서 좀 빠질 때. 여기. 예, 여기네. 야, 근데 진짜 공매도 때리니까는 빠지네, 그치?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네, 그치? 공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팍 날려버린다. 네, 그래, 공매도는 되게 일반적인 공매도예요. 그냥 잔파동 주는 공매도 수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재무도 한번 봐볼까요? 분기보고서.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죠. 오씨, 뭐야? 343조예요? 오, 자산이. 부채가 222조. 오, 부채. 자본 총계가 121조. 이 잉여금이 97조. 조단이다. 이거. 매출액이 그래도 매출액 증가했나? 40조에서 44조.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 그래도 증가한다. 순이익이 3조 3천억에서 3조 3,700억에서 3조 3,800억이니까 그래도 증가하긴 하네. 뭐 나쁘진 않네. 그렇죠. 그래도 기본은 되어 있는 회사네, 그렇죠. 아니, 당연히 기본이 되어 있긴 하겠지. 기본이 안 돼 있진 않지. 현대차가. 그런데 그래도 이게 약간 그런 건 있네요. 뭐가 있냐면은 그 PBR이 좀 너무 좀 낮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게 메리트가 있네. 그리고 뭐 우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현대차는 여기까지 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